폰 바꾸실 때마다 내가 혹시 호갱은 아닐까? 걱정하셨다고요? 드디어 11년간 우리를 꽁꽁 묶어왔던 단통법이 사라집니다. 공짜폰, 반값폰이라는 솔깃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들려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대체 무엇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스마트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진짜 비법은 무엇인지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핵심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폰 살 때 절대 손해볼 일 없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스마트폰 바꾸실 때마다 어쩐지 비싼 것 같고 누가 더 싸게 샀다는 말 들으면 괜히 손해본 것 같아 속상하셨죠? 그동안 우리를 꽁꽁 묶어왔던 단통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드디어 7월 22일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공짜폰이나 반값폰을 살 수 있는 건지,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요? 첫째, 1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단통법, 대체 무엇인가요?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좋아질 것 같죠? 이 법은 11년 전 국회에서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정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취지는 아주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폰을 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는 정보 비대칭이나 불공정을 없애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가격에 폰을 사도록 하자는 거였죠. 마치 모두가 공평하게 스마트폰을 삽시다 하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우리는 오히려 모두가 똑같이 비싼 가격으로 폰을 사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이라는 걸 줘야 했는데 이 지원금을 얼마 줄지 미리 정부에 알리고 공개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SKT, KT, LG U+ 같은 큰 통신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거의 비슷한 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폰을 파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도 마음대로 할인해 줄 수 없었습니다. 통신사가 준 공시 지원금의 딱 15% 이내에서만 추가 할인을 해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통신사가 10만 원을 할인해 줬다면 대리점은 그 15%인 15,000원만 더 할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 싸게 파는 곳이라는 게 거의 사라지고 모든 곳에서 비슷한 가격에 폰을 사야만 했으니 결국 우리만 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국민호구 만드는 악법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둘째, 이제 단통법이 사라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공짜폰 꿈이 현실로 진짜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조금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통신사나 판매점들이 우리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마음껏 할인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들이 대놓고 경쟁합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정해진 공시 지원금만 줬지만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어져요. 통신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마트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듯 통신사들도 고객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풀게 될 거예요. 대리점 판매점도 통 크게 할인해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 외에 겨우 15%만 추가로 할인해 줄 수 있었죠? 이제는 그 제한이 완전히 풀립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폰이라면 대리점이 추가로 100만 원을 넘어가는 돈을 더 할인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폰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나 페이백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벌써부터 이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갤럭시 Z 폴드 7은 출고가 253만 원인데 129만 원에 Z 플립 7은 164만 원인데 29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반값을 넘어 5분의 1 가격인 셈이죠. 심지어 갤럭시 S25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런 파격적인 할인들이 더 흔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실 단통법이 있어도 싸게 사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만 알던 비법입니다.
놀랍게도 단통법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만 아는 비법이었죠. 소위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곳들은 몰래 더 많은 할인을 해주면서 손님들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1월에 삼성 갤럭시 S25가 새로 나왔을 때 출고가가 약 115만 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쿠팡 같은 곳에서 자급제 폰을 사도 10만 원 정도 할인받아 105만 원에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당시 KT에서는 1월 대란이라고 불릴 만한 파격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S25를 사면 25만 원짜리 쿠폰이 나와서 폰 가격이 9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벌써 15만 원 싸죠? 여기서 네이버 포인트 1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집에 굴러다니는 안 쓰는 중고폰을 반납하면 상태 상관없이 최소 10만 원을 또 받습니다. 10년, 20년 된 옛날 폰도 가능했어요. 심지어 당근마켓에서 5천 원짜리 폰을 사서 반납하고 10만 원을 받는 마법 같은 일도 있었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 시 최대 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S25를 6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쿠팡에서 자급제 폰을 사는 것보다 무려 40만 원 이상 더 싸게 사는 셈이죠. 게다가 사은품으로 주는 이어폰이나 케이스 쿠폰 등을 중고로 팔면 체감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니, 통신사 폰은 약정 걸리고 비싼 요금제 써야 하잖아? 그리고 중고폰 팔면 내 좋은 폰 싸게 파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행사들은 이런 걱정을 덜어줬어요. 요금제 제한이 없었습니다. 비싼 요금제를 쓰면 추가 할인을 더 해주긴 했지만 굳이 비싼 요금제를 안 써도 됐어요. 위약금 폭탄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몇천 원 수준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고폰은 아무거나 오케이. 말씀드렸듯이 쓰던 비싼 폰이 아니라 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폰을 반납해도 최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할인들은 사실 단통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자던 단통법의 취지와는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대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신사나 판매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고객을 유치하고 싶었고,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싸게 폰을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팀도 인력이 줄어들고, 심지어 감시기관의 회장님이 통신사 대표를 겸임하는 등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단통법 폐지 이후 스마트폰 가장 싸게 사는 진짜 비법. 사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런 대란들이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양심 판매점이나 지인 찬스 찾기. 가장 이상적이지만 솔직히 찾기 쉽지 않고 오히려 지인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커뮤니티 유튜브 카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네이버 다음 카페 등에서 스마트폰 할인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지라고 불리는 곳들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좋은 딜이 뜨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정보를 모아주는 사이트 활용하기. 이런 할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시지원금보다는 선택 약정에 집중하고 최소 유지 기간만 지킨 후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전략입니다. 공시지원금은 조심하세요. 폰 가격을 확 깎아주는 공시지원금 할인은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조건은 비싼 요금제를 몇 달 이상 유지해야 하고 만약 중간에 싼 요금제로 바꾸거나 해지하면 처음에 받은 할인금을 거의 다 뱉어내야 해서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소에 8만 원에서 9만 원짜리 비싼 요금제를 쓰지 않으신다면 이 공시지원금 할인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선택 약정이 정답입니다. 평소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선택 약정으로 폰을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선택 약정은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월 KT 대란이나
4월, 6월에 있었던 좋은 조건들도 모두 선택 약정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쉽게 이해해 볼까요? 갤럭시 S25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급제 알뜰폰 조합. 폰값 105만원에 2만원짜리 알뜰폰 요금제 6개월을 하면 약 118만원. 4월 대란 조건 선택 약정. 10만원대 요금제 3개월 유지, 3만원대 요금제 3개월 유지 총 6개월. 기기값 유지비 약 50만원대. 자급제 알뜰폰 조합보다 무려 60만원 가까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폰을 살 수 있었어요. 6개월 유지 후에는 폰 해지하고 다시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로 갈아타면 끝입니다. 위약금도 거의 없고요. 최근 6월 대란 조건 선택 약정. 11만원대 요금제 3개월 유지, 8개월 유지 조건. 오히려 폰을 사면서 23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파격적인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이 조건으로 폰을 사면 8개월간 유지비 포함해도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S25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고 싶은 폰을 정하고 통신사를 끼고 좋은 조건의 판매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최소 유지 기간만 채운 후에 과감하게 해지하고 저렴한 알뜰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현명하게 폰을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왜 이제는 폰 사기 좋은 때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쟁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야 우리 소비자들이 이득을 봅니다. 통신사들의 불꽃 튀는 경쟁입니다. 요즘 SKT가 잠시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KT하고 LG U+가 고객을 끌어오려고 보조금을 막 풀고 난리였죠? 그리고 SKT도 다시 영업을 시작하니까 더 많은 보조금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끼리 서로 고객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 활발해져야 우리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옵니다. 제조사들의 경쟁도 한몫합니다. 폰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통신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예전 단통법이 없을 때는 펜텍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든 지원금을 많이 뿌려서 싸게 팔면서 시장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생기면서 이런 지원금에 제한이 걸리자 결국 LG나 펜텍이 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 폰의 등장도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요즘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중국 폰들이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죠. 만약 단통법이 없어지고 나서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의 엄청난 자본력을 등에 업고 보조금 전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중국 폰 안 사. 하실 수도 있지만 중국이 보조금을 많이 풀면 삼성이나 애플 같은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결국 더 좋은 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면 우리는 구경만 하고 떡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당부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스마트폰 시장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폰 판매점 사장님들이나 알뜰폰 사업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급제 플러스 알뜰폰 조합이 최고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통신사 끼고 좋은 조건으로 사서 최소 기간만 유지하고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게 최고라고 하시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뜰폰에서 메이저 통신사로 번호를 옮기거나 메이저 통신사끼리 번호를 옮기는 것을 번호이동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이걸 막는 조항이 있거나 최근 6개월간 신규 개통 이력이 없어야 한다거나 하는 복잡한 조건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 번호 이동을 하면 할인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겉으로만 공짜 폰처럼 보이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선택 약정과 최소 유지 후 알뜰폰 갈아타기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혼자서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우리 어르신들도 더 저렴하게, 더 현명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